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는 바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 위험을 어떤 분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이 답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안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근 분위기가 좋아지긴 했어도 아직은 결말지어지지 않은 북한일 수도 있고, 독도 문제는 물론이고 최근엔 초계기 저공비행 등으로 도발 중인 일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국방백서에 표기된 주적의 개념이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대한민국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모든 국가는 언제든 누구든 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안보적 위협은 언제나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하나, 이전의 전쟁들에 비해 현재 시점의 전쟁 억제력은 다소 높습니다. 전쟁의 필수 요소인 해당 국가들 간의 국방력의 밸런스가 무너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도 존재하고 핵이 존재하기에 전선의 확대는 바로 공멸을 의미하므로 동북아시아 어떤 국가도 쉽게 침략을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예측입니다. 그럴 리 없다고 믿자는 게 아니라 그러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럼 안보적 위협이 아니라면 한 국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경제라는 답변이 나오더군요. 그럼 한국 경제에 있어 가장 위험한 나라는 어디일까? 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당연히 IMF만 보더라도 모두가 위협 대상이지만 특정 국가만 놓고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는 바로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중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그냥 제 기준에 맞춰서 주관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체제의 차이. 기본적으로 중국과 우리는 체제가 다릅니다. 중국은 우리와는 다르게 사회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만 쉽게 말해 혼종입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일단 불러주겠습니다. 뭐라고 부르던 다 비슷한 의미니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유지하다가는 인민들이 굶어 죽을 테니 시장 경제는 받아들여야겠고, 지구의 공장으로서의 역할도 다 끝나가는 판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체제입니다. 이렇게 체제가 다른 점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말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국가 차원의 제재가 아니라고 중국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는 법이죠. 입 주변에 가득 초콜릿을 묻힌 채로 초콜릿을 먹은 적 없다고 하는 강아지 같은 말장난입니다. 앞으로도 추후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중국이란 국가의 비상식적인 조치들일 것입니다. 중국 시장의 규모에 맞게 다양한 투자와 다양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런 제재 조치를 통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든 법인데, 해당 국가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것은 말로 표현 못할 리스크에 노출된 채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신중필패. 뭔가 사자성어 같지만 실제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중국을 믿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신중필사라고 해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고 싶지만 너무 섬뜩해서 완곡한 표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내용은 우리가 독재국가라고 부르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조차도 인지하고 대중정책을 펼쳤다지요. 이렇듯 북한조차도 중국 정부의 근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는 친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 소비 시장은 기업이라면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중국과 친한 기업들이 아주 잘 나가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럼 좀 더 내부적으로 말씀드려 중국을 믿게 되면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중국과 사업 초기에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매력적인 제안들과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가 세상에서 중국이 가장 멋진 대국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한때 한류가 엄청난 붐을 일으키던 시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제작사, 기획사, 영화사들 중에 중국 사람들과 미팅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너도 나도 수십억, 수백억 미팅 이야기가 오갔고 모두 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투자를 믿었다가 만만디 전략에 걸려들어 무너진 업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르고 있을 뿐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런 일들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일부의 투자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업은 위험합니다. 중국과 일을 할 때는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은
중국은 한국 합작 기업과 이득을 보기 위해 뭔가 투자하는 기업이 있고 애초에 그 기업 혹은 그 시장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사탕을 먼저 주는 경우로 나뉩니다. 근데 그 비율이 절반씩이라고 쳐도 결국 정상적인 애들도 나중엔 변합니다. 그들의 욕심은 정말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수출 물량이 늘어난 기업이 있다면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수주 물량을 확대하는 순간, 기업의 규모를 중국 내수에 맞추는 순간, 그 기업이 물러설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면 그들은 발톱을 드러냅니다.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이 인수당하거나 기술 유출당하는 사례들 우리는 늘 보아왔죠. 엄청나게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독을 품은 시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대1로 최근 대량의 부채가 발생했거나 발생 중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국가들은 전부 세계 정복을 향한 중국의 야욕을 드러낸 것 같은 1대1로에 의한 중국의 유혹에 넘어간 국가들이란 점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약한 국가들,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을 상대로 사탕 발림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뒤통수를 칩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현재 발을 빼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그 어떤 나라에게도 이유 없이 온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저 그 해당 국가를 발판 삼아 중국의 영향력 확장만을 꿈꿀 뿐이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벳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을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수준으로 핍박하고 학살하는 중국 정부가 아무 상관도 없는 아프리카 국가에 온정을 베풀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 1대1로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한국에게도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먼 미래에는 정말로 큰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미 라인보다 미일 라인이 급속히 강화되어 동맹전선의 포지션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길게 해야 할 이야기지만 막상 하게 되면 또 국내 정치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중 정책이 어쨌니, 친미 정책이 어쨌니 하며 국내 정치 상황의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러 몰려들 테니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중국과의 협조 체제, 안타깝게도 이제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그 관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견제와 경쟁의 대상들이 되어가는 산업 분야들이 더 많아졌지만 말입니다. 중국의 뜨거운 맛을 본 기업들이 서서히 그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고 공장 라인이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밖으로 철수하고 있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산업 분야에 따라 케바케이겠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중국과 담을 쌓기에는 너무 많이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완 넘버원을 함부로 외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100% 미국 편도 중국 편도 들지 못하는 고래 싸움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장을 명확히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선 안 되죠. 중국의 만만디 전략을 지금은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미국, 중국,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 일본까지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가진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문제아는 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관계 속에서 핵심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평저울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의 움직임이 수평을 깰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미국도 잘 알기에 최근 들어 미일 라인이 더욱 확고히 되는 것이죠.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라도 만약을 대비한 보험은 필요할 테니까요. 결론, 중국 정부의 구조와 그들의 계획으로 인해 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중국 인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해해선 안 됩니다. 제가 친형처럼 따르는 형님의 형수님도 중국분이시기도 하고 그 수많은 인구가 어떻게 다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의 경험으로 인하여 중국 인민에 대한 판단은 다르겠죠. 마치 일본과 우리가 서로 상호왕래가 빈번하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국가 중 하나가 일본이기에 일본 사람들과 우리의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역사적 관점이 다르기에 어느 정도 입장 차이는 존재할지 몰라도 앞으로도 이야기할 국가겠지만 아베 정부가 꼴보기 싫을 뿐이죠. 아베와 잔당들이 싫은 걸 그 나라의 국민으로 끌고 들어가면 그야말로 답도 없는 무논리인 거죠. 아 몰라 그냥 싫어 라고 하는 어린아이 투정인 겁니다. 아무튼 전 주관적 견해로도 제가 아는 근거로도 중국이, 중국 정부의 행동이 한국에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중국 인민들에게도 이롭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긴 힘들겠지만 중국이 한국에게 위험하지 않은 상대 국가로 변하기 전까지는 이 입장을 고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채널 2C입니다.